저게 사실은 졸부들 특징이거든요. 근데 걔는 졸부도 아니잖아. 사실 졸거지지. 졸부라는 건 그래도 부가 있는 거잖아. 얘는 부가 없잖아. 얘 푸어죠. 졸푸어지 졸푸어. 리섬님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무신사에서 옷 사시나요? 삽니다. 무신사에서도 사고요. 유니클로에서도 사고. 그러니까 찬우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브랜드 다 따져서 입는다. 뭐 다 캐시미어 뭐 100%짜리 입는다. 이 지랄 하잖아.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가 부자를 만났으면 뭐 얼마나 만나봤다고. 걔 주변에는 부자가 없어요. 애초에 걔 주변에 진짜 부자가 있잖아요. 쪽팔려서 롤렉스 따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입장에서 롤렉스는 따위거든요. 롤렉스 따위, 포르쉐 따위로 그 지랄을 잘난 척을 못해. 저만 해도 찬우보다 솔직히 제가 재산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대여섯 배는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돈 자랑 절대 안 하잖아요. 왜? 내 주변에 진짜 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자들도 제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쪽팔려서 돈 자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찬호는 그 진짜 작디 작은 그거 갖다가 자랑을 하는 거면 걔는 주변에 부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부자가 어느 정도 있어도 자기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거나 진짜 막 그 재벌급으로 올라간 우리나라 그 20대 기업 그 자제분들을 저는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한 명을 만나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은요 옷이 어떠냐면 그냥 당연히 그 사람들 명품도 입어요. 근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위 옷은 에르메스인데 아래 옷은 유니클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에르메스 옷을 사도 그냥 길 가다가 뭐 저 괜찮네 해서 산 거고 유니클로에서 사도 길 가다가 저 괜찮네 해서 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동대문에 쇼핑을 가서 7,000원짜리 티셔츠를 보든 한 15,000원짜리 티셔츠를 보든 다 그냥 고만고만한 옷이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은 그런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에르메스에서 옷을 사도 가격표를 안 봐. 루이비통에서 옷을 사도 가격표를 굳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캐시미어 100% 이딴 거 알지도 못해요. 무슨 정말 패션에 진짜 관심이 있는 부자들이면은 그런 거를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사업하느라 돈만 벌고 정말 이런 정말 찐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브랜드에 집착하는 게 찐으로 촌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졸부들 특징이거든요. 근데 걔는 졸부도 아니잖아. 사실 졸거지지. 졸부라는 건 그래도 부가 있는 거잖아. 얘는 부가 없잖아. 얘 푸어죠. 졸푸어지 졸푸어. 저는 사실 요즘에 그 부심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그 간지가 있어.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은 이제 제가 예쁜 옷 같은 거를 어떤 보세 쇼핑몰 같은 데서 샀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야. 뭐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라도 리섬님 그거 옷 어디 거예요? 어디서 샀어요? 했을 때 이거 보세예요? 이 간지가 있거든. 나도 미친 새끼긴 해. 이거 갖다가 이상한 부심을 부리는 게 이 간지를 느끼는 게 되게 미친 새끼기는 한데 나는 그냥 보세를 입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브랜드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나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뭐 진짜를 입어도 네가 입으면 가짜, 가짜를 입어도 내가 입으면 진짜,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약간 요런 게 오히려 간지 아닌가. 보세를 입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입었으니까 뭔가 브랜드겠지, 뭔가 명품이겠지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뭐 보세 입은 사람들한테 저 새끼 가짜 부자, 진짜 부자들은 저런 브랜드 안 입어 이지랄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뭘 입든지 시장 바닥에서 5,000원짜리 옷을 사 입었어도 저 사람이 입은 거면은 와 명품인가? 처럼 보일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저는 그냥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나요? 네,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제네시스 G80 탈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차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아이를 키우려면은 이제 SUV가 좋다고 해가지고 SUV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SUV 해봤자 뭐 제네시스랑 뭐 내부도 뭐 크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원래는 완전히 가성비 SUV로 가려고 그 투싼을 사려고 그랬어요. 투싼. 그래서 투싼을 한번 봤는데 내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G80이랑. 그래가지고 SUV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애 키울 땐 카니발이라고 하셨는데 카니발 근데 너무 비싸더라. 카니발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리섬님도 카니발 비싸다는데 진짜 외제차 눈독 들이는 내 자신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에요. 뭐든지 기준은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차에 1억 이상 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제가 만약에 한 100억 이상 부자가 되면은 그때 돈으로 하다 할 게 하도 없어가지고 저도 그때 막 오픈카 한 대 뽑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픈카 타고 다니면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한번 뭐 뽑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차에 1억 이상,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적정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는데 내 급여의 한 20%를 쓰는 게 적당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취미생활에는 5%만 써도 되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인생 플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차에는 크게 돈 쓸 생각이 없고,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던 카니발의 적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카니발이라는 것도 아저씨 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는 카니발 하면 저는 차를 아예 잘 모르니까 카니발은 3천이면 사지 않나? 난 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3천을 생각했을 때 카니발의 가격을 보면 당연히 충격이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 같은 것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A 3천은 티볼리 풀업이 그쯤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을 아예 모른다니까요. 차 이런 거를. 그리고 저는 차는 무조건 풀업이 아니면 안 탑니다. 사람들이 제가 차를 안 좋아한다니까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는지를 모르는데, 저도 여태까지 제가 산 모든 차를 시승해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저거 예쁘네? 저거 할게요. 아니 자꾸 차를 사러 가면 사람들이 시승을 해보래. 그래서 아니 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는 벤츠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주세요. 네, 그 정도로 차에 관심이 없어버려가지고 차가 대충 가격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거 풀옵션이요. 풀옵션에 뭐뭐 있다고 설명을 했죠. 아니 몰라요. 그냥 저거 풀옵션으로 주세요 하고 그냥 삽니다. 중고는요? 저는 중고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MBTI N 때문에 너무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중고차를 사면은 일단 이 뒷좌석에서 내 전 차주가 이 차 안에서 뭔가를 했을 것 같아. 이 뒷자리에서. 그게 너무 찝찝해. 아무리 세탁을 하고 어쩌고 했어도 이 뒷좌석을 누군가가 침대로 썼을 것 같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중고차를 못 사겠어. 나도 이 생각을 하는 게 미친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예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그래서 중고차는 뭔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리선님, 카톡 프사로 몸 어필하는 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운동 5년 정도 해서 몸은 꽤 좋은 편인데 카톡 프사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요.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이제 몸이 좋으시면은 카톡 프사에다가 옷 벗은 거 올려놔도 됩니다. 위통 상의 탈의 해가지고 휴대폰 후면 셀카 이렇게 거울샷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한 3번째 정도에 있어야 돼요. 그게 메인 프사로 있으면 안 됩니다. 메인 프사로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사진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거는 한 4-5번 정도에 약간 무성의하게 툭툭 던져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 메인에다가 무슨 막 왕자 사진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걔 미친 관종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4-5번째 정도 순서에다가 너네 안 봐도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나랑 썸 타거나 연락하는 여자면 그거 다 보거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여자 일단 카톡 프사 한번 눌러보고, 카톡 프사가 한 20개가 있어도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다 끝까지 다 보고, 얘는 이런 옷도 있고 이런 데도 다녔었고 뭐 어떻게든 이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다 보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은 이 남자 카톡 프사가 몇 개가 됐던 거 안에 카톡 프사가 진짜 한 500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이거 다 끝까지 넘겨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5번째 정도에 있는 몸짱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그 생긴 거랑 다르게 몸도 엄청 좋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라서. 근데 그 몸이 첫 번째 메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해변가 상탈샷도 괜찮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해변가 상탈샷이니까 괜찮은 거죠. 해변가는 충분히 벗을 만한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찍은 거를 메인에다가는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 앞쪽에다가 더 올릴 사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갑자기 사진을 막 4개를 업로드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막 3개 업로드하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진도 올린 날짜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1월 10일 날에 올리면은 11월 10일 날에 막 4개가 올라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은 약간 정서불안 같단 말이야. 약간 그 박찬호 같잖아요. 그 오버로크 친 거 같잖아, 인스타 스토리. 그래서 이러면은 안 되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빌드업을 해놓는 거야. 빌드업. 멀티 프로필로 해가지고 멀티 프로필을 내 기본 프로필이랑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텀을 두고 내 프로필을 완성시키려고 생각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부캐 키우는 느낌으로 멀티 프로필을 한번 이 몸짱 사진 하나 올려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다가 또 새로운 사진을 덮어쓰기에 그걸 2등으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고 밀어서 이제 다 밀렸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본 프로필이랑 멀티 프로필을 이제 교체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 디테일까지 이렇게 살려서 조금 이렇게 길게 보는 느낌으로. 와, 제가 딱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은 너무 남의 시선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텀 있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여자 입장에서도 저게 굉장히 정 떨어지는 포인트예요. 맨날 카톡, 안 그래도 요즘에 카톡 프사 바꾼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뜨잖아요. 친구 목록 위쪽에 이제 계속 뉴가 뜨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티 프로필로 이 세팅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쁘면 프사 바꿀 정신적 겨를이 안 남. 그쵸? 맞아. 진짜 사는 게 바쁘면은 내 프사가 사실 뭔지도 몰라요. 섭님, 남자 기준 적절한 성형은 뭘까요? 저는 남녀를 다 떠나서 적절한 성형은 그냥 티 안 나는 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다 했어도 다 갈아엎고 막 돌려깎기 하고 앞트임 뒤트임 막 코 세우고 막 입꼬리 무슨 뭐 별의별 거 이마에 뭐 넣고 다 했어도 티만 안 나면 돼. 티가 나더라도 성괴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 한 건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딱 한 군데를 했는데 저 새끼 성괴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친구 전 여친하고 사귄 적 있나요? 그거는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러죠. 근데 보통은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학교가 작잖아요. 조그만한 학교 내에서 남녀 다 만날 만한 애들이 잘 없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팔리는 애들이 계속 팔리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 보기에도 남자들 중에 막 중고등학교 때 보면 남자애들 다 무슨 막 여드름 투성이에다가 막 제대로 막 가꿔지지도 않은 애들 사이에서 만날 만한 애들이 몇 명 없단 말이야. 여자애들이 보기에도. 남자애들이 보기에 여자애들도 별로 만날 만한 여자애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사이에서 이제 얘랑 누구랑 뭐 한두 달 정도 사귀고 어떨 때는 막 한 3, 4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친구의 여친이랑 사귀고 이러는 거고 막 친구가 잔 여자랑 사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리섭님, 남친이 20대 초반이어도 바쁘면 성욕이 적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오래 사귀면 성욕이 적어지는 건 있죠. 오래 사귀면은 내 여자친구 한정 성욕이 적어지는 건 이건 어쩔 수는 없어. 남자의 그 본성이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메일로 조금 이렇게 신박한 질문을 신박하다기보다는 약간 생각할 만한 주제로 질문을 해주신 어떤 남성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남성분들이 걸러야 되는 여자 중에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여자는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는 이제 만나면 좆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자들 중에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상형을 말할 때 우리 아빠 같은 남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셋 중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뭐냐면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면 좋은 여자든지 아니면 결혼하면 좆되는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엄마한테 굉장히 다정하고 어떤 가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여자는 베스트예요. 이런 여자는 되게 가정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되게 가정교육도 올바르게 잘 받았을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만나면 진짜 완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별의별 개 지랄 사고를 다 쳐도 자기를 이해해준 자기의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 좋아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한테 다정한 내가 어릴 때부터 다정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뭐든지 한없이 퍼주고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헌신했던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미친 여자들이 있어. 이런 여자를 만났다면 당장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엄마한테 너무 다정하고 항상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난다는 여자는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사고를 쳐도 다 이해해주고 무슨 땡깡을 부려도 다 이해해주고 무슨 지랄을 해도 다 이해해줬던 나한테 잘해줬던 그 모습을 내 남편 내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그 미친 여자들은 당장에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은 이제 뭐 아니면 도다. 업무용 SNS를 시작하자마자 본업 영상 몇 개 안 올렸는데 떡상에서 업계 유명이 되었어요. 강의료 몇백만원 제의 와서 여러 번 강의도 했고요. 금전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저의 그릇이 작아서 행복하지가 않고 관심과 DM 댓글들이 힘들어서 SNS 닫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닫았는데도 먹고 살만 하시니까 닫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DM, 댓글 이런 것들이 항상 버거워요. 근데 이것 말고는 내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저는 단순 노동이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창의적인 일이거든요. 나는 창의적인 걸 제일 극혐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거 너무 싫어하는데 내 직업이 크리에이터야. 이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과거 이제 20대 초반에 어떤 포장 알바 같은 걸 했을 때가 있었어요.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무슨 예를 들어 막 노가다 같은 데 나가가지고 무슨 뭐 벽돌을 오늘 너 저기 가가지고 이거 벽돌 한 300개를 몇 천까지 올려 이거 다 하면 너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언정 일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 그냥 오늘 할 일 내가 딱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노예 마냥 노예 새끼의 마인드죠 저는. 노예의 기질을 타고났어. 그래서 시킨 것만 하는 난 이런 게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돈이 안 돼 사실상. 괜찮은 돈을 벌려면 어쨌든 인간은 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20대 때도 막 마케팅 팀에 막 근무하고 이랬을 때 너무 싫었던 게 자꾸 새로운 거를 내가 창조해내야 되고 새로운 카피라이팅을 내가 생각해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었어. 머리에 쥐가 나. 난 그냥 저기 택배팀에서 택배 박스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퇴근하는 직원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어떡해. 그 택배 직원들보다 내 월급이 더 세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인형 눈깔 붙이기야. 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인형 눈깔이나 아무 생각 없이 MBC 마냥 계속 붙이고 싶어.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최저시급밖에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 생활이 영위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질문해 주신 분도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분은 어느 정도 저보다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SNS 잘 나가는 계정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밥벌이가 되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닫으신 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SNS 이제 관심 터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여기서 오는 금융치료 이 불편함에서 오는 금융치료가 나의 불편함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못 이길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한 5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도 성향이 고쳐지지 않은 거 보면은 이거는 뭔가 성향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176에 105kg에서 살 빼서 현재 90입니다. 운동 향수 등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하는데 옷을 정말 못 고르겠어서 퍼스널 앤 체형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퍼스널이랑 체형 진단은 저는 항상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쇼핑몰인데 자기네들이 코디를 다 짜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야. 어떤 쇼핑몰에서. 그런 광고를 제가 봤어요. 어떤 쇼핑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완전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어울리는 컬러도 다르고 그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 그 코디를 해가지고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거는 저는 폐알못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 솔루션을 그냥 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퍼스널 진단해주는 업체를 가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는 거. 왜냐면 이거는 평생 알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투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한번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성님은 쿨톤인가요? 제가 쿨톤인, 근데 막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제가 쿨톤인지 웜톤인지를 몰라. 근데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색은 확실하게 알아요. 저는 빨간 계열이 안 어울려요. 빨간 계열의 옷이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입으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파란색, 코발트 블루 이런 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울리면 뭐라 그래? 쿨톤이야? 근데 사실상 저는 저희 와이프가 정말 부러운 게 옷색에 제약이 없더라고. 이게 피부 하얀 사람들의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쇼핑몰 20대 때 다니다가 야외 촬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많이 탔다 그랬죠. 지금 제가 피부가 하얘 보이는 거 이거 조명을 막 쬐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명을 끄고 이러면은 제가 피부가 되게 까무잡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피부 하얗고 이럴 때는 무슨 색을 입어도 사실은 다 꽤 괜찮았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막 핑크색 옷도 입고 완전 센 노란색 옷도 막 입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입으면은 완전 안 어울려요. 막 제가 옛날에는 막 민트색 옷도 입고 막 이랬었거든요. 형광색 옷. 근데 이제는 형광색 옷 같은 거 입으면은 진짜 완전히 병신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걸 이제 아예 입지도 못합니다. 피부가 엄청 까무잡잡해져가지고. 그래서 피부 하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옷 입을 때. 피부가 하얗면은 어떤 옷 색깔을 입어도 다 잘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요즘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온갖 피부과에서 비싼 거 다 받아봤거든요. 아니야. 그것도 타고나야 됩니다. 피부 같은 게 어느 정도 타고나야.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인 상태에서 내 피부에서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는 거예요. 돈지랄로 해가지고 가는 거는 내 실제 피부의 최대 잠재력 포텐셜을 끌어내는 것 뿐이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포텐셜 이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처발처발을 해도 그거는 안 돼요. 저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내 피부 색에서 가장 하얘지려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아예 안 탄 부분. 이 팔 밑 색깔까지 얼굴색이 갈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돈을 쳐발려도 이거보다 하얘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내 최대 포텐셜이야. 이 피부색이. 이 속살이 최대 포텐셜이고 내가 아무리 돈을 쳐발라도 여기가 그냥 까맣다. 이런 사람이면은 이거보다 하얘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터닝 거의 지금 20대 끊어도. 그러니까 저런 것도 돈이 있어도 한 번 해서 안 되는 게 전 짜증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한 번에 확 되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요즘에 안 나와. 제가 어느 피부과를 갈 때든지 다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되게 하얘었는데 요즘에 까무잡잡해져가지고 낯빛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이거 좀 하얘지는 방법 없냐면은 다 하는 말이 그냥 토닝 끊어가지고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 근데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다닙니까 진짜로. 지금 또 이사도 여기 위례로 와가지고 그 왔다 갔다 왕복 3시간이에요 1시간 반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다녀요. 그거를 내가 무슨 지금 뷰티 유튜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 다 처먹고 지금 애 아빠까지 됐는데 그거 하자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못해. 그래서 딱 한 번 예를 들어 진짜로 제가 딱 한 번 시술인데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딱 한 번 시술에 내가 20대 그 피부 밝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거 갑니다. 그러니까 2000이어도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계속 다니면서 막 20번 30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우 씨발 그냥 이대로 살래 이게 되더라고. 내가 지금 피부 하얘져서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